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다가 테스트지를 만든 걸 보고 제가 쓰는 모의고사 만드는 것을 좀 안내를 드리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수학에 대한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방식이 선생님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자동 채점까지 해주는 학습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학습지를 만들려고요. 제가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놨어요. 양식을 사용하는 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양식을 만드는 방법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 설문지에 있고요. 시험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저를 적어요. 이메일 주소를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막 장난스럽게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한번 쓰면은 그 이메일 주소로는 다른 답변을 내지를 못해요. 한번 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안 쓰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질문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시험지의 앞에 이제 로고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PDF 문서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시험지. 선생님들이 한글 문서나 PDF 문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한글 문서가 이렇게 있고요. 한글 문서를 PDF로 만들었거든요. 한글 문서를 자체로 캡처를 해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PDF 파일로 만드는데요. PDF 파일로 만들어야 좀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뒀습니다. 선생님들도 뭐 PDF 파일 만드는 법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한글에서 바로 인쇄 누르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1번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보통 설문지를 쓰면은 설문지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번호를 단답형이든 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다 단답식으로 하고요. 질문을 어, 이 PDF 파일을 캡처합니다. 요 밑에 지금 보이시죠? 여기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눌러서 캡처를 합니다. 1번 번호까지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자, 이 캡처를 한 것을 저장을 합니다. capture를 해서 저장을 누르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미리 다 만들어 놨는데요. 어디다 만들어 놨냐 하면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에 5학년 그림 파일에다가 이렇게 20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오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림 파일 1번 문제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업로드 할 건데요. 탐색을 누르면 내 폴더가 나옵니다. 자, 이거 한 번만 들어가면 계속 같은 폴더가 나와요. 컴퓨터가 엄청 편리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안에 모의고사 안에 지금 3월 모의고사에 5학년 그림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클릭을 했어요. 누르고 열기를 누르면 이 파일이 업로드가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탁 나옵니다. 문제가 바로 나와요. 자, 그래서 글자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에 답을 채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답안을 누르면 이 문제의 정답이 뭐냐면 165g이에요. 그래서 165g 이렇게 그램 이렇게 쓰고요. 이 유사한 답을 씁니다. 165만 쓰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죠? 자, 답을 두 개를 해서 다른 답은 모두 오답 표시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고요. 자, 이때 여기에 점수를 씁니다. 자, 이게 초등학교 문제는 제가 10문제만 20문제를 내기 때문에 5, 20 해서 100점이면 하나에 5점씩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면 1번 문제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엔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뭐 1번 또 쓰지 마세요. 제가 이거 그림의 번호까지 복사했으니까. 자, 2번 질문을 여기다 올려볼게요. 2번 질문을. 그림을 누르고요. 자, 탐색을 누르면 아까 갔던 폴더가 다시 나옵니다. 제가 여기 번호에다가 번호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놓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 되면서 바로 2번 문제가 나오죠. 2번 문제에 대한 답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 문제는 답이 뭔가 저도 봐야 되니까 2번 문제는 61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61입니다. 그러면
여기 문서에 가서 답안을 클릭하고 5점을 만들고 정답은 60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60일이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항을 만들면은 학생들이 답을 입력을 했을 때 주관식도 다 채점해 줍니다. 단답형도 채점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까지 다 올리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채점을 학생들이 봤을 때 채점을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완료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통계 자료가 엑셀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양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저는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가셔가지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구글 드라이브를 가세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이런 거 로그인을 할 때 다 구글로 로그인을 하면 좋습니다. 뭐 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세요.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제들을 좀 쉽게 빨리 접속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지 양식을. 자, 새로 만들기를 먼저 누르세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지의 빈 양식을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면 빈 양식에 제목이 없는 설문지가 나옵니다. 제목이 없는 설문지. 자, 그럼 여기는 시험지 입력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유튜브 초등학교 유튜브 초등학교 1학년 4반 수학. 날짜를 쓸 수도 있고 날짜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설명은 여기다가 이 설문지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굳이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없는 질문인데요. 질문. 자, 질문의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하면 학생들 이름을 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없는 설문지의 질문이네요. 그죠? 제목이 여기 요 제목을 복사해서요,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제목이 나오게 돼요. 네. 자, 여기 첫 번째는 학생 이름을 써야 되겠죠. 이름을 적으세요. 자, 이름만, 자신의 이름을 적으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답형이니까 여기 답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아까 점수가 있었잖아요. 점수. 일단 점수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설문지가 그냥 설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지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 설정을 누르면 오른쪽 위에 있는 설정, 이메일을 수집하면 응답 횟수를 한 번밖에 못해요. 로그인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메일 수집 응답 횟수 이렇게 하면 구글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1회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뭐냐 하면 제출 후 수정을 하면 안 되겠죠? 제출 후 수정을 하면 안 되고 제출 후에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 확인, 정답이 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친구들한테 시험을 볼 때는 이걸 체크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시험을 다 보고 났는데 정답을 알려주면 다른 친구들끼리 또 공유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청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퀴즈라는 걸 누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설문지인데 설문지를 퀴즈로 바꿔주는 거예요. 퀴즈가 시험지잖아요. 영어로는. 그죠? 시험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퀴즈 없어. 성적 공개. 제출 후 바로 공개. 요거는 이제 바로 성적을 공개하는 거고요. 선생님의 답안을 만들어 놨을 때 그 답지가 바로 채점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거고요. 직접 검토 후 공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답변을 하면 메일로 답변이 옵니다. 그럼 그거 몇 점 맞았는지 체크해서 채점을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편리하게 자동으로 채점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출 후 바로 공개. 근데 이때는 오답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시험지를 여러 번 검토해서 오답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제출 후 바로 공개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틀린 답을 알아서 수정을 하면 수정한 채점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다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응답자가 볼 수 있는 항목은 틀린 문제 정답 점수. 자, 이거는 제외하고 점수만 보여준다면 뭐 이거는 괜찮겠죠. 그죠? 제출한 다음에 바로 공개하는데 점수만 공개한다. 그리고 정답은 공개하면 안 되겠죠. 공유할 수 있으니까.
틀린 문제가 몇 번인지 공개해. 이것도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름을 쓰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다 보니까 몇 점짜리인지 알려줘요. 근데 이름 쓰는 걸 점수로 매길 수는 없겠죠. 그죠? 이름 쓰는 거는 점수로 매길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름을 적으세요. 했으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복사하기가 있어요. 이 문제를 복사해서 똑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똑같은 게 생겼죠. 그죠? 똑같은 게 생겼어요. 저는 이걸 똑같은 걸로 만들지 않고 이것을 이제 20문제를 100점 만점으로 만들려고 한다. 아니면 10문제를 100점 만점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답안을 만드시죠. 점수를 이렇게 10점이라고 합시다. 10점. 10점. 자, 그리고 여기 정답을 적을 건데 여기는 이제 아직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다른 답안은 모두 오답 표시. 여기까지는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둡니다. 아, 그럼 이게 10점짜리예요. 총점이 지금 여기 위에 10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 이 문제는 10점짜리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자신의 이름을 적으세요는 지워야 되겠죠. 그죠? 저는 이제 여기 그림으로 갖다 붙일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빈 걸로 둘 거예요. 빈 걸로 두고 자, 이게 1번이니까 내가 10문제를 출제할 계획이니까 이 문제를 1번부터 10개를 복사하면 되겠죠. 지금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자, 9개를 복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개인데 총점이 보니까 90점이에요. 아,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10개. 자, 총점은 100점이네, 이제. 그죠? 자, 이게 100점짜리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100점짜리 문제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여기다 선생님들은 무슨 작업을 해야 됩니까? 한글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PDF로 고친 다음 PDF 문서를 화면을 되도록이면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1번 문제를 보십시오. 1번 문제를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길죠. 그죠? 이것을 한 번에 캡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캡처를 나누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작게 해서 캡처를 하면은 이 그림이 해상도가 나빠집니다. 선생님들 해상도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상태로 하지 마시고 문서를 대략 한 최소한 100%에서 150%. 자, 지금 스크롤을 했더니 여기 1번이 자, 캡처 한번 해볼게요. 1번이 이렇게 다 들어갔죠. 그죠? 1번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한 화면에 다 나와요. 이렇게 캡처를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 확대를 자, 얘를 너무 크게 하면 1번 문제가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가면 이 캡처를 할 때 캡처가 다 되지 않아요. 1번은 이 밑에 그림이 이게 잘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해도 이게 다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큰 화면이 캡처가 될 수 있게 적당히 이것을 줄여서 한 화면에 다 들어가면 좋고요. 되도록이면 화면이 클수록 좋습니다. 확대한 비율이 클수록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볼 때 수월하게 나와요. 그래서 자, 요렇게 요 정도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가 제일 커요. 1번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12번도 있지만 1번이 제일 길죠. 그죠? 자, 1번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205%. 자,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캡처 프로그램으로 자,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하고요.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탁 놓으면 저절로 카피할 때 복사되듯이 복사가 돼요. 그리고 갖다 붙이기를 하면 붙습니다. 근데 이 구글에 있는 이 문서에 바로 붙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 구글에 있는 문서는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저는 지금 이제 이 문서를 하나씩 저장을 하는 거예요. 10개만. 자, 이렇게 저장하기를 누르면요. 그림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다가 새 폴더를 만들고 자, 연습 문제. 아유, 이거 연습 문제. 평상시 잘하나 이렇게 안 돼요. 자, 이렇게 연습 문제를 클릭하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번호를 할 겁니다. 얘는 1번이라고 쓰세요. 1번, 01. 자, 저는 습관이 돼서 이렇게 쓰거든요.
자, 2번은 조금 밑으로 해야 되겠죠? 자,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여기 2번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저장을 한 다음 얘는 2번이니까 02번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이 있겠죠? 자, 3번이 여기 나왔네요. 3번 여기 위에 보이죠? 여기 위에. 자, 그래서 캡처를 또 할 겁니다. 자, 3번을 자, 캡처하는 것도 연습 조금만 해보시면 금방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탁 놓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놓는 겁니다. 사각형을 친 다음 자, 저장을 누르고 얘는 3번이죠? 3번, 03번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캡처된 걸 보면 내가 여기 번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이 번호를 기억하시면 저장하는 것도 수월해요. 이렇게 새로 만들기 누르는데요. ESC 누르면 다시 취소가 됩니다. 우리 4번을 저장해야 되겠죠? 새로 만들기 4번을 자, 이렇게 클릭하고 놓은 다음 저장하기를 누르고 04번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선생님들이 이거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5번 있죠? 5번 새로 만들기 5번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고 탁 놓고 여기 저장 5번 자, 05번 자, 오늘 여기까지만 5문제만 하죠. 그죠? 5문제 아니다. 10번까지 완성을 해야 완수를 하지. 자, 요거는 뭐 빨리 감기를 하든 뭐 그렇게 하지. 자, 6번을 이렇게 됩니다. 6번하고 저장 06, 06. 빨리 되면 7번입니다. 7번 저장 07. 자, 이렇게 8번 저장했습니다. 저장 08. 여기 7번 나오면 8번.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문제가 되고 500개요. 500개 자, 이제 여기 50개 나와요. 자, 9번 내려가고 저장 누르고 09. 자, 그다음에 10번도 해야 되겠죠. 10번. 자, 10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저장했습니다. 10번 요거 누르고 10, 10번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10개가 다 저장이 됐네요. 그죠? 저장이 다 됐으니까 우리는 PDF 문서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자신의 이름을 적으세요 하면 아이들이 이건 필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꼭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적고는 2번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제출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뭐 체크를 안 하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빠졌다고 다시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단답형에다가 자기 이름을 꼭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누르고, 이제 여기서부터 1번부터 집어넣을 건데요. 그림을 누르고, 탐색을 누르고, 요거는 아까 제가 들어갔던 데 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만들어 놨던 연습 문제 이 폴더로 가볼게요. 자, 이거 사진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1번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1번이 들어갔어요. 1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1번이 꽉 차게 들어갔죠. 그죠? 자, 2번을 누를 겁니다. 자, 보세요. 1번 위에 여기 밑에 2번. 자, 2번 누르고 탐색 누르고 자, 이렇게 2번을 누릅니다. 자, 2번 이렇게 자, 2번이 들어갔습니다. 자, 요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답안에 점수까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편리합니다. 나중에 점수 따로따로 하려면 저는 이걸 복사해서 붙였잖아요. 그죠? 그럼 매 문제마다 점수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10문제를 만들 거면 10점짜리 10개를 만들겠다고 설계를 하고 총점이 100점이 되게 딱 복사를 해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해볼게요. 세 번째 질문 탐색 누르고 3번 3번 들어갔습니다. 자, 3번 밑에 4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4번 탐색 4번 4번 눌렀습니다. 자, 밑에 5번 질문 여기 5번 넣습니다. 자, 여기도 빨리 돌려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돌리면 10번까지 이제 다 들어가겠죠. 자, 10번까지 여기도 빨리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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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7번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면 지금 상태잖아요. 여기 났는데 여기 제가 누르고요. 여기 7번 뒤에 여기 8번 들어가야 되는데 8번 질문지를 클릭하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8번 눌러면 이제 8번 나오시겠죠. 자, 8번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다음 문제 9번. 자, 여기 한번 여기 시작하면 다음부터 4번으로 시작. 한번 계속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4번으로 시작.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 10번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10번까지 딱 들어갔고요. 이제 문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글 문서 있죠. 여기 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답을 제대로 넣어야 되겠죠? 선생님들이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미주로 저는 답지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자, 1번 답은, 자, 뭐 10번부터 해도 돼요. 10번. 10번 정답은 어디 있냐면 10번은 6이네요. 그죠? 10번은 여기 답안을 클릭하고 정답을 6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10점에 완료. 이렇게 됐습니다. 자, 10번 거 됐어요. 이제 9번 거 정답 한번 넣어볼게요. 9번은 정답이 7개. 그죠? 9번은 답안을 작성하고 9번은 7 또는 7개 이런 식으로 두는 겁니다. 7개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완료. 자, 그 다음 몇 번 해야 되죠? 8번.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계속 입력하면 되겠죠. 8번은 20이네요. 그죠? 8번을 누르고 답안을 누르고 정답 20. 자, 이렇게 누릅니다. 자, 완료. 자, 그럼 7번 정답은 8, 6번 3, 7번은 8, 자, 이렇게 완료하고 6번은 정답이 3, 정답이죠? 아니나요? 6번 정답이 정답입니다. 5번 4,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번 이렇게 써요. 아니, 아무튼 되겠죠. 아니, 복사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3번 답은 봅시다. 3번은 6,500번. 아니, 안쓸 있으니까 1을 생각하기 위해서 정답이 되고 상관없습니다. 21번. 자, 2번의 정답은 21. 자, 그리고 1번의 정답은 뭐죠? 162g. 그죠? 네,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저는 답안에다가 숫자만 쓰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키보드에 뭐 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62g 이렇게 아이고 알파벳으로 그램 또 보세요. 지금 저도 실수했지만 162다 그죠? 162 g인데 한글로 된 채로 G를 눌렀어요. 1억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답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다 완성이 됐고요. 얘는 구글 드라이브는 자동으로 이걸 저장합니다. 제가 여기 X를 한번 해볼게요. 요놈을 X를 탁 누르면요. 그냥 없어져요. 어디로 갔지?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유축 초등학교 1학년 4반 수학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자, 이제 시험 문제 다 출제된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 이걸 클릭을 합니다. 이걸 탁 클릭하는 순간 지금 얘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마우스를 놨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왔죠. 밑에 나오죠. 링크 공유가 설정되었습니다.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이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공유됐다는 표시가 나왔죠. 그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내가 한글에서 컨트롤 카피 하듯이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붙이면 돼요. 어디다 붙이느냐?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데요. 자, 여기 메모장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메모장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이 링크 주소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폴더 안에 이 문서들을 옮기더라도 이 문서를 다른 폴더로 옮겨도 이 링크 주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진 링크 주소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지웠다가 다시 만들면 몰라도 1학년 4반 수학 이렇게 반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4반 이렇게 됐네. 그죠? 수학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뭐 카카오톡에 갖다 붙여도 되고 아니면 줌에서 채팅하는 데들 열어서 그 링크를 붙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링크를 누르면은 이제 링크를 누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제가 이 링크를 밑에다가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둘 테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직접 눌러보세요. 그리고 아무 답이나 누르세요. 아무 답이나 누르시고 저는 메일을 지금 얘는 수집하지 않게 만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아무 답이나 눌러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선생님들이 실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다른 월에 봤던 모의고사 여기 이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실제 문제를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야, 요게 이게 봤나 모르겠네. 여기 본 게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다. 자, 이거는
이 문서를 열었어요. 이 문서를 열면 그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고요. 이 문제에 제가 이제 여기 답을 만들었던 것, 만약에 정답이 잘못됐다면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수정을 해주면 돼요. 수정을 해주면 이미 제출한 답안도 다시 다 채점을 해줍니다. 자, 이 모의고사를 한 학생이 봤어요. 한 학생이 봤는데 96점을 받았습니다. 96점을 받았고요. 이거 메일 주소 나오네. 메일 주소 가려야 되겠다. 응답이 있고요. 한 문제 틀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20문제 중에 한 개를 틀렸는데 응답의 개별 보기. 이거예요. 자, 이 학생이 응답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 표시는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다. 몇 번을 틀렸냐 보자. 도대체 한 문제 틀렸는데. 한 문제가 틀렸는데 어느 문제가 틀렸을까요? 25. 여기 24번을 틀렸네요. 그죠? 24번을 정답이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7이라고 써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출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게 중요한데요. 구글의 장점이 이거죠. 자, 여기에 있는 요것이 스프레드시트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 자, 얘를 누르면요. 스프레드시트를 만듭니다.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 자세히 알아보기. 이건 뭐 필요 없고 이건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요. 아까 얘가 있던 폴더에 이렇게 답안 낸 것이 작성이 됩니다. 근데 장점이 뭐냐 하면, 자, 여기를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다운로드가 바로 되는 거죠. 자, 이놈의 폴더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이게 다른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것들이,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중학교 1학년 과정 응답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놈을 누르면 엑셀이 열리겠죠. 엑셀이, 저는 화면이 두 개라 지금 왼쪽 화면에 열렸습니다. 왼쪽 화면에. 자, 이렇게 해서 엑셀로 문서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여기 타임 스탬프가 있고, 여기 점수가 있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빈칸이니까 이게 몇 개인지 한번 쉬어볼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좀 좁아지잖아요. 그죠? 자, 이 엑셀이 요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학생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을 다 가지고 있고 점수까지 채점해서, 학생 이메일 주소는 저를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 번 답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메일 주소를 받는다고 했죠. 이거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만든 거고, 선생님들은 그냥 이름에 이렇게 바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반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데이터가 10명이면 10개가 저절로 짜라락 생기고 점수 합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문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설정해서 퀴즈로 바꿔야 답안지가 나온다. 퀴즈로 바꿔야 답안지가 나온다. 자, 제일 먼저 한글이나 PDF 문서 문제지 작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놈을 캡처해서 이름을 번호로 하여 저장 한 폴더에다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 원래 문서도 거기다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원문을 고쳐야 되니까 그것을 따로 잘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캡처해서 번호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보여드렸던 양식 만들기. 양식에는 퀴즈로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된다. 퀴즈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수를
점수를 기록해라. 문제당 점수를 기록하고 그것을 복사해서 문항을 만든다. 문항을 다 만드는 거죠. 20개 또는 뭐 10개 또는 뭐 15개 이렇게 개수대로 이걸 복사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즈로 반드시 바꾸고요. 이거는 나중에 바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점수는 꼭 기록해야 돼요. 점수를 기록해서 복사를 하세요. 그러면 만점까지 몇 점인지 위에 표시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양식을 복사해서 하나 새로 만들고 다음에 또 쓰면 좋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음에 또 쓰면 되니까 이놈을 복사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만들기 전에 양식을 복사해서 새 문서를 만들면 이 양식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새 문서로 양식을 복사해서 여기 2번에서 캡처했던 문제를 모두 붙인다. 그죠? 붙인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마다 점수가 있는데, 답안을 기록해준다. 자, 저는 쓰지 않았는데, 수학 선생님 때 저는 쓰지 않았는데, 서술형의 경우에도, 그, 유사 단어를 확인하여 채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즉시 채점을 하지 마시고 서술형 문제만 따로 뭐 한 3개나 5개 정도 3개나 4개나 5개 정도 그죠? 서술형 문제를 뭐 한 문제든 두 문제든 세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해서 주고 채점을 즉시 하지 말고 선생님이 문서로 받은 다음에 거기다 아이들이 쓴 내용을 선생님이 읽어보고 맞으면 점수를 기록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써도 되죠. 그리고 이제 부분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카톡이든 단체 톡방이든 아니면 채팅창이든 이런 데다가 붙여주면 아이들이 그걸 접속을 해서 즉시 시험을 보고 즉시 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좀 설명이 좀 뒤죽박죽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막 계획을 세워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뒤죽박죽이었는데 편집을 하면서 조금씩 조정해보고 그게 불가능하면 선생님들이 영상을 앞으로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보고 직접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자동 채점까지 해주는 학습지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